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 대한 노력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키릴 대주교가 아예 이제 푸틴 쪽으로 기울었고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워낙 세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에는 전쟁 지지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모금도 기독교 내에서만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은 어쨌든 평화로운 길, 이제 그 대안적인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집단이 있지만 반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노력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둘 다 동방 정교회를 주로 이제 주로 그런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 나라인데 입장이 어떤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금 러시아 좀 편에 가깝죠. 네.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치 지배에 있을 때는 민족운동의 총본산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독일은 루터교니까 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루터교와 정교회는 아예 다른 정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교회가 러시아에 더 가깝다고 네네. 느끼는 거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오히려 공공연하게 러시아 편을. 그렇죠. 최근에 키릴 대주교가 아예 이제 푸틴 쪽으로 기울었고, 이게 정교회는 재밌는 게 원래 그 나라에 가면 독립된 정교회 시스템을 갖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한국 정교회지 러시아 정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립된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국가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사실 두 개가 분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정교회는 이미 친러 쪽과 반러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친러 쪽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워낙 세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 목소리가 워낙 그렇죠. 세서. 네. 근데 좀 소수예요. 그 우크라이나 맞아요. 친 우크라이나 쪽인 우크라이나 정교회 말이 이상하다. 친 우크라이나적인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좀 소수.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정교회가 친 우크라이나 쪽의 정교회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친 우크라이나 세력은 서방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정교회 쪽에서 보자면 이쪽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방 세력은 결국 서방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의 입장이 되게 다양하게 결정을 내리는구나. 세상이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손에 쥔 걸 놓지 않아요. 처음부터 단순하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라. 나만 지금 섞고 있다고 뭔가 있는 것처럼. 나만 시대에 뒤떨어졌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기독교나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이번에는 전쟁 지지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없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맞아요. 쳐들어가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그런지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부 입장이나 기독교 입장이나 여러 단체 입장이 그냥 쉽게 정리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에 의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반전 평화 시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정동제교회 앞에가 이제 러시아 이제 영사관이 있는데, 대사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도 이제 계속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뭐죠? 반전 시위 플러스 그 다음에 이미 피난을 많이 갔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모금 운동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모금 운동이 기독교 내에서만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쓰시면 좋죠. 왜냐하면 어느 단체가 모은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색깔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분들끼리도 서로 갈라져서.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도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모금 운동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전쟁터가 우크라이나가 때문에 됐고 그 민간인들을 위한. KBS 다큐에서 보면 그 다큐 인사이트였나? 러시아 침공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걸었는데 침공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해서 그런지. 근데 그 다큐의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게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한 70세 정도 되셨나? 자기는 태어났을 때 전쟁 중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기가 10대인가 그때를 그렇게 다 보냈고, 자기는 지금 전쟁 중에 아마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기도도 하고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도대체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에요. 네. 무력하니까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성명서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미얀마 민주화시 2년 돼 가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서 그때 막 엄청 열내서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성명서 쓰는 게 요즘 애들이 인스타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는 생각을 얼핏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기독교인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모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건 아는데 그냥 성명서 발표 말고 뭐가 좀 다른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문화도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우리가 무력감이 커서 그런 거지만 네. 다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일반 이제 백성 시절에 그러니까 그 시절엔 그때는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을 겪어왔고 이제 민주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런 성명서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독교 민주화 운동이랑 뭐 여러 단체들이 YM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돕는 이제 모금 활동이랑 반전 운동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주된 메시지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갈등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내전과 갈등이 외부에서 많이 쉽게 개입을 했다가 벌어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가림막을 해주는 정도였으면 좋았는데 요 건을 우리가 전쟁하지 마! 딱 떼어놓다든가 누구 편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되게 쉽고 그렇게 하면 빨리라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 좋아요. 그럼 어느 쪽 우크라이나 사람? 그러니까 친서쪽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면 처음에 맞습니다. 거기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 어떤 사람? 애초에 그 우크라이나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그렇죠. 있었던 네, 거고. 나는 러시아로 가고 싶다. 난 러시아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난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일으켰을 때 저랑 같이 듣던 수업에 이라크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때 미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화냈어요. 왜 지금 이라크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만든 사람이 전쟁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평화는 진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1세기의 이러한 갈등은 진실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인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친러시아파랑 그 다음에 친서방파랑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좀 설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쉽게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고 그래서 또 더 큰 피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또 여기서 만약 누구 편을 들어주고 이게 과거처럼 다시 이렇게 커지고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뭔가 쥐고 있는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이 달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하게 돼요. 제가 이 눈빛이 저는 너무 쥐고 있고 너무 세상을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보는구만 이런 눈빛인데요. 아니요. 존경스러운 거죠. 아니 또 핑크빛이지. 빛이 아니라 제가 오늘 토론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 중인데 계속 나오죠. 네.
사실 이게 너무 너무 복잡해요. 저희 짧은 토론으로 담기 너무 어려운 주제다라는 게 저희도 있었지만, 근데 이것만 일단 얘기하고 끝내죠. 어쨌든 전쟁은 나쁜 거고, 그렇죠. 그 폭력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위정자들 이런 사람 지는 게 아니고 죄 없는 맞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간다. 전쟁을 지금이라도 좀 멈춰달라. 대화로 풉시다. 그렇죠. 어렵부터 말로 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여러 다양한 사람의 염원이나 이런 식 노력이 헛수고가 안 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봉합되는 쪽으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